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드릴게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와,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쵸? 그야말로 전쟁 공포가 시장을 그냥 확 덮어버렸어요. 제가 이 바닥에 20년 있으면서 이런 위기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런 시끄러운 소음이 싹 거치고 나서 드러나는 그 진짜 신호를 잡아내는 거예요.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아내는지 제 경험을 녹여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공포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으름장 놓는 수준이 아니었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요즘 시장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런 단어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매도 버튼을 막 눌러버립니다. 순식간에 시장이 얼어붙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쟁 소음과 시장의 진짜 신호를 구별해 보고요. 둘째, 폭발하는 AI 슈퍼사이클을 들여다볼 겁니다. 셋째, 반도체를 넘어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그 수혜 분야를 찾아보고 넷째, 지금 시장의 가치 평가가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이 지정학적 폭풍의 실체가 뭐였는지,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순식간에 바뀌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딱 48시간. 이틀 만에 시장은 거의 파국 직전에서 극적인 타결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생기는 공포는 대부분 아주 짧은 소음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공포에 못 이겨서 투매하는 건 거의 항상 후회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은 소음입니다. 전쟁, 해협 폐쇄, 유가 급등, 듣기만 해도 무서운 헤드라인들 뿐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른쪽의 신호는 어땠을까요? 미국 고용은 탄탄했죠.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AI 인프라 수요가 그냥 들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뭐에 반응했다? 이 강력한 펀더멘탈, 이 진짜 배기 신호는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오직 저 시끄럽고 무서운 소음에만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소음 얘기는 그만하고 시장의 진짜 본질, 그 기반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이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AI 슈퍼사이클이 스스로를 증명해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실 이 상식을 좀 거스르는 이상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요, 종종 이렇게 논리에 딱 맞지 않는 현상에서 나옵니다. 아니, 최신 칩이 나왔는데 왜 구형인 엔비디아 H100 GPU 가격이 거꾸로 오를까요?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AI 에이전트의 등장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코딩 같은 작업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하드웨어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싹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속적인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주범인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AI 작업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큰 처리량이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제 막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했는데 벌써 슈퍼카들이 도로를 가득 메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죠. 57조 원. 삼성전자를 1분기 영업이익. 이건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메모리 산업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메모리는 예전처럼 경기를 타는 부품이 아니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물량 확보하려고 이례적으로 몇 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제 메모리는 그야말로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전체 투자 논리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의미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반도체 회사들만 좋은 거냐? 절대 아니죠. 이 강력한 흐름이 주변 산업들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AI 붐의 수혜는 반도체를 훌쩍 넘어섭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괴물이죠. 당연히 전력, 인프라, LS그룹 같은 회사들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요. 둘째, AI 칩이 워낙 복잡해지니까 이걸 포장하는 첨단, 패키징, 네페스 같은 기술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병목 현상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셋째, 에너지 수요가 늘고 지정학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조선업, 특히 HD현대 같은 곳에 순풍이 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붐으로 돈 번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돈을 쓰겠어요? 고급 리테일, 신세계 같은 곳의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펀더멘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비이성적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각각 78%, 69%나 뛰어 올랐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20년 있으면서 본 것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의 상향 조정이에요. 펀더멘털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PE가 고작 7.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코스피 과거 10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이에요.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PE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어떻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베테랑의 계획은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행과 위험 관리를 위한 명확한 5단계 틀에 기반하는 거죠. 비중은 얼마나 가져갈지, 어떤 조건이 되면 살지, 팔지, 언제 실행할지, 기대 수익과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변수를 계속 지켜봐야 할지, 이 5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분석에 기반한다면 포트폴리오 배분은 대략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핵심인 반도체와 그 파급 효과가 미치는 에너지, 인프라 같은 AI 슈퍼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주에 무게를 싣는 전략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서 당연히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무대죠. 이번 주에 그 극심했던 소음은 오히려 그 너머의 신호에 집중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기 드문 기회였습니다. 정보는 사실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